지금 이거는 너희들 뭐 다 알고 있는 5월 모의고사 문제집이고, 이거 답안지는 여기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풀이를 한 답안지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나는 여기에 있는 조금 공식적인 방법 말고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풀이했었던 다른 방법들을 가르쳐 줄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내가 여기서 풀이해준 방법은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방법일 소지가 높아. 이 문제에서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만. 그런데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정답지에 있는 풀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공식적인 풀이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 공식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내가 1번부터 이 공통, 요번에 근데 사실 얘들아 안 어려웠어. 어렵지는 않았고, 뭐 전체적인 평은 뭐 수학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갈리는 것 같아.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 느꼈던 거하고 이런 강사들이 느꼈던 거하고 좀 다른 게, 우리 강사들 이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되게 수월한 편이었다라고들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강사들이 좀 쉬었다라는 건 그거야.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문제를 많이 맨날 접했던 사람들은 되게 쉽게 금방금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지? 금방 이제 확인을 했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많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수능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결론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야? 그냥 니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훈련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어쨌든 나는 이제 1번부터 문제를 다 풀이를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볼게요. 야, 이런 건 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3의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자, 9의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3의 2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3의 2 루트 2니까 어차피 더해지면 얘네 둘이가 사라져가지고 그냥 3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답이 9가 나올 것 같아. 자, 2번. 야, 이거는 그냥 뭐니? 리미트 뒤에 나와 있는 게 F'1을 구해라, 이거지? F'1을 구하라니까. 자, F'x가 바로 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F'1은 3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래. 양수래. 그러면은 A2는 얘는 K의 제곱이 되고, 자, A4는 K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얘가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자, K의 제곱, K의 제곱 플러스 1은 3K의 4제곱. 자,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K가 뭐가 나오냐면은, K가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A3 같은 경우에는 K의 세제곱이니까, 자,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4분의 루트 2.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뭐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1인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쪽에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어. 0이죠. 0인데 플러스 쪽에서, 0인데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한다고 했다. 자, 5번. 이것도 뭐 쉬운 문제죠. fx를 바로 그냥 미분을 해볼게. 앞미 뒤 뒤미합이야. 앞미 뒤. 그러면, 자, 2죠?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뒤미합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 아니지, 2x죠. 2x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2x 플러스 1.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2 집어넣으라는 거야.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하는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x에다 2 집어넣으면 돼. 얘는 2를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자,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더하기죠. 2는 4에서 2 뺐으니까 2 곱하기 5. 얘는 없어지고 2, 5,
10 더하기 10 해가지고 답은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뭐냐. 자, 6번 볼게요. 6번 보면은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4,4분면이야. 4,4분면. 그럼 얘 같은 경우 4,4분면에는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양수고 탄젠트나 사인 같은 경우는 자, 음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뒤에서부터 우리 코사인으로 가야겠네요. 코사인. 그러면은 자, 뒤에 있는 준식을 정리해 주면은 자, 코사인 분의 탄젠트, 자, 탄젠트 아니죠. 사인이죠. 사인 제곱.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3, 1, 얘가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구하라는 거니?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 탄젠트 세타는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근데 둘 다 뭐야?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에서 탄젠트 빼면 얘에서 이 숫자를 빼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답은 3분의 4 루트 2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봅시다. 이제 7번 볼게요. 자, 7번 봐. 7번. 얘를 봐. F'X가 나왔어. 얘들아. F'X가 나왔어. F'X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고, 자, F0이 2래. 자, 생각해봐. 어떤 도함수가 2차 함수야. 그럼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야. 그래서 3차 함수 자체가 얘는 일단 3분의 1 x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녀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얘가 이런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여기서 지금 극값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인 값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요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판별식 D가 0이 되는 값이 한 개이거나 없거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얘가 극값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지? 여러분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기억을 합시다. 그럼 판별식 뭐야?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 잘 보면 뭐야?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K가 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얘가 0보다 무조건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지. 0이랑 똑같은 숫자 0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K가 2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2니까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녀석은 뭡니까? 뭘 해야 돼? 원래 구해야 돼.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은 자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상수인데 여기가 상수 0일 때 2지 플러스 2 요게 이제 답이 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9 마이너스 9 플러스 3 더하기 2 해가지고 답은 5가 나올 것 같다. 볼게요. 8번. 자, 8번. 2의 절대값 x야. 2의 절대값 x 플러스 2의 절대값 x 분의 64. 얘가 20보다 작대. 20보다 작대. 야,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사실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지? 아무리 뭐 절대값이 들어가 있든 말든 우리는 그냥 이 녀석 전체를 그냥 하나의 t로 치환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해라. 만약에 어떤 지수 함수의 형태가 나왔는데 자 2의 뭐 예를 들어서 a의 자 k 플러스 a의 k분의 t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최소값 구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근데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산술기하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최소값을 나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산술기하평균으로 가야 돼.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얘가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가끔씩 A의 K 더하기 T 곱하기 A의 K 이렇게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랑 이렇게 나온 건 사실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그냥 산술기하 평균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이게 그 경우가. 자, 두 번째, 그냥 어떤 특정 값을 경우. 특정 값의 경우. 그러니까 부등식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그냥 얘는 A, K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거든. 왜냐하면은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항상 지수함수는 0보다 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마음대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특히나 부등식이 있을 때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어.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특정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을 t로 치환해가지고, 자, 2의 절대값 x, 얘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냥 풀이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봅시다. t 플러스 t분의 64, 자, 20 이렇게 되니까 t를 그냥 곱해주라고. t가 0보다 크잖아.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0 t 플러스 64가 자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구하면 돼. 그럼 얘는 봐봐. 16,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t라는 녀석이 16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우리가 지금 2의 절대값이니까 자 2의 제곱보다 크고 2의 절대값 x 2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 x는 x에다가 뭘 넣어도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자 2, 3, 4를 모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6개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3점이고 이제 9번부터가 4점이죠. 4점짜리 문제 한번 봅시다. 근데 9번도 사실은 문제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XFX 이런 문제에서 푸는 방식을 조금 꺾어놨어. 꺾어놔가지고는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플러스 2x-3 플러스 0에서 1까지 f 프라임 t니? f 프라임 t dt.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봐봐. 보통의 경우 이 문제는 그냥 얘가 상수니까, 얘를 우리가 k라고 놓고 나서, 그 다음 뭐 미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취했었지. 그치? 근데 보면은 얘 아내가 f 프라임이어가지고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해져. 그리고 여기 보면은 x가 x가 있고 여기에 또 a가 있어. 근데 a를 먼저 구하려고 하면은 이 보통 앞쪽에다가 여기에다가 무슨 a라든가 뭐 b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는 숫자를 얘랑 똑같이 해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끝나.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죠. 0이죠.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그냥 3이 된다. 얘가 3이 된다. 자, 그러면은 그냥 얘는 3이야. 그래서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2x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자,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 녀석을 내가 한번 미분을 해줄게요. 미분을 하면은 f 프라임 x는 2ax의 자 제곱 ax의 왜 그래 2ax가 되겠죠? 2ax. 근데 이 녀석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3이라고 그랬잖아. 이 녀석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3이라는 것은 뭐야? 얘에다가 결국에는 적분해가지고 이 녀석을 적분한 건 그냥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F1 빼기 F0을 했을 때 3이 나온다. 그냥 그 얘기랑 똑같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F1 넣으면은 자 A 플러스 2
빼기 0 넣으면 없어지면서 자 2. 이걸 했을 때 얘가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그냥 A가 우리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뭐 구해야 되니 여기서? 그럼 보면 얘는 구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 0에서 2까지 fx dx야. 그러면 이 녀석을 적분을 해야겠지. 적분을 하면은 a가 3이잖아. 그러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이 녀석에다가 2, 0이니까 얘는 8 더하기 4 해가지고 답은 12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10번부터가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제 난이도를 확 높인 문제가 되겠어. 자, 내가 등차 수열 얘기할 때 요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자, 우리가 자, 초항이 A1이고 공차가 D 녀석의 일반항을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로 그리고 합은 뭐 2차 함수 형태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N이란 일반항은 Dn 플러스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요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녀석의 Sn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내가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 이거 여러분들 진짜 등차 수열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물론 이 문제에서 이게 쓰인다는 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아마 혹시라도 막 이런 풀이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간과해서 그래. 뭐냐 하면 우리 서메이션 이 시그마라는 기호의 특성상 여기에 AN 곱하기 BN 이렇게 하면은 얘는 자 서메이션 AN 곱하기 자 서메이션 BN 이 녀석과 다르잖아. 그치? 다르잖아. 곱하기나 나누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가 주어졌냐면은 자 서메이션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분의 1 요 녀석을 줬다 보니까 이 녀석의 어떤 수열의 합 이 녀석의 수열의 합이 곱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리는 거야. 이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틀려. 왜 그럴까? 이거잖아. 얘랑 얘 곱한 거를 서메이션 한 거랑 얘 서메이션 한 거를 곱한 거랑은 틀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있는 그대로 이것을 찾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시그마 기호가 나온 요 전체 녀석이 뭔가 내가 확인이 안 될 때는 뭘 어떻게 하라고? 얘를 그냥 새로운 수열 CN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것을 했더니 얘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8n 플러스 4분의 n 이런 식이 나왔다라는 거야. SN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 CN의 일반항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야.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 자, 그럼 이 CN의 일반항을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면 얘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얘가 결국 뭐야? SN이잖아. 그럼 일반항을 구할 때 뭐 하라고 그랬지? 자, SN-1 이걸 해야 돼. 이게 항상 가장 기본이야. 일반항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 그런데 어쨌든 요거 자체로는 우리가 구해볼 수가 없으니까 얘로 구해야 돼. 이 녀석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SN은 자 8n 플러스 4분의 n 이런 녀석이고 빼기 뭐 8의 n-1 플러스 4분의 n-1 요 녀석을 구해야 돼요. 요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해볼게.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얘는 지금 우리 잘 보면은 8n-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얘를 곱해주면은 얘는 8n 플러스 4, 8n-4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게 통분한 거야, 통분.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한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은 얘가 몇이 나오냐면은 아마 4가 나올 겁니다. 4가 나올 거야.
이게 뭐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얘가 바로 CN이야. 이 녀석의 일반항이야. 이 녀석의 일반항. 됐죠? 이 녀석의 일반항이야. 그러면은 AN 곱하기 BN분의 1. 자, 이 녀석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8n 플러스 4, 8n 플러스 4, 8n 마이너스 4분의 4.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AN이라는 녀석과 BN이라는 녀석의 특징이 나왔어. 자, AN이라는 녀석하고 BN이라는 녀석은 공비가 D로 같아. 공차가 각각 D로 같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AN이라는 녀석은 자,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런 녀석이 일반항이 될 것이고, BN이라는 녀석은 자, dn 마이너스 d 플러스 b1 이게 일반항이 될 거란 소리지.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감? 자, an이라는 녀석이 수열이 있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었어. 그 an이랑 bn이 초항은 달라. 초항은 다른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초항은 다르고 공차가 같다고. 공차가 같아. 그렇기 때문에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B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얘 봐. 얘를 우리가 얘를 지금 1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얘는 2에 4n 플러스 2 곱하기 2에 4n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얘를 없애줄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AN이랑 BN은 실제로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N 앞에 있는 숫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같다니까? 그렇지? 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공차잖아. 그러니까 AN이랑 BN의 공차가 같기 때문에 N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자체가 같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 지금 봐. 얘도 요런 녀석이고 얘도 요런 녀석인데 얘를 위에다가 지금 1이니까 4를 얘 앞에서 얘네들에서 2 빼주고 얘네들이 2 빼줘가지고 2, 4 없애져 버리면은 실제로 AN 곱하기 BN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야? 끝났지. 얘가 AN이고 얘가 BN이야. 됐죠? 됐죠? 여기서도 그리고 나온 이후로도 우리가 지금 답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서메이션 자 K가 1부터 N까지 뭐니? AK 더하기 BK죠? AK 더하기 BK 이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AN이고 얘가 BN이건 얘가 AN이고 얘가 BN이건 상관이 없어. 얘네 둘이 더하면은 위에 2가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 자, 서메이션 K가 1부터 5까지 얘는 8n. 문제는 우리가 구하라는 건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K가 되겠지. 8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8 곱하기 자,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지. 3이니까 3, 5, 15에 8이면 몇이니? 12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답안지 선생님들이 쓴 답안지를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쓰긴 쓰셨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 이거야. AN이랑 BN이란 녀석이 어때? 공차가 같아. 공차가 같아. 그러면은 걔를 일반항으로 바꿨을 때 이 앞에 있는 N 앞에 있는 개수가 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두 녀석이 곱해져 있고 개수가 같은 녀석으로 곱해져 있다면 그냥 하나.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돼 있니?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자연수라고. 야, 얘네다가 1 넣어서 시작을 해보면 뭐든지 자연수가 다 나오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구해볼 수가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10번까지 딱 몇 분, 얼마 안 걸렸어. 그렇지? 요 정도 속도로 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설명을 다 하면서 했을 때 이 정도니까. 그지? 자, 11번하고 12번 먼저 풀. 내가 이제 12번은 좀 그림을
아니다. 야, 11번은 내가 여기서 풀고, 11번은 여기서 풀고, 12번은 내가 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줄 게 많으니까, 11번 먼저 지금 바로 진행을 할게. 야, 이것도, 야, 얘들아. 야, 야, 이게 뭔 4번이야? 4점이야. 아, 봐봐. x라는 녀석이, xt. 자,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자, k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t야. 그러면 속도. 자, 속도 함수는 3k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 다음 가속도는 6kt 마이너스 12 우리가 이렇게 다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t가 자, t가 k일 때 p의 속도가 1이래. 그럼 얘를 우리가 갖고 풀잖아. k를 넣어, t에다가 k를. 그러면은 3k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k를 했을 때 얘가 플러스 1일 때 1이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 1 넘어가가지고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3k로 묶어주면은, 자, k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자, 3k,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당연히 k는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k 0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그지? t가 0보다 큰데, t가 k였다니까 0보다 크기 때문에, k는 우리가 2라고 바로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지? k가 2야. k가 2. 자, 그러면은 t가 2k에서, t가 4에서죠. t가 4에서. t가 4에서. 그럼 k가 일단 2고, 12t-10이니까 얘가 4일 때, 12 곱하기 4는 48이고, 10이면 36이죠. 그때 가속도 36 바로 나올 것 같아요. 1번 너무 쉽게. 그러니까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11번이라는 번호를 떼놓고 보면 이건 4점짜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야. 굉장히 쉬웠던 문제. 자, 12번 내가 그림을 좀 먼저 그린 다음에 할 테니까 먼저 좀 풀어보고 있고, 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몇 배가 될 때 몇 배가 된다는 거 혹시 기억하니? 그죠? 한 달이 지났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12번 그래프 먼저 그려보고 있읍시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몇 번 나한테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 자,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자, 지수함수에서는 높이, 그리고 로그 함수에서는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내가 많이 얘기했어. 자, 어떤 지수함수 이런 녀석이, 자, a에 x라는 녀석이 있다 라고 하면은, 자, 어떤 특정한 점, 여기하고, 자, 여기를 내가 비교를 할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거야. 여기가 만약에 내가 t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의 몇 배야? a의 t배. 이 얘기 지금 계속 여러 번 하고 있지. 이거 중요한 아이템이니까 잘 기억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x라고, 알파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은, 얘는 알파 곱하기 a의 t만큼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나중에는 이거 그냥 막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 값을 내가 K라고 해볼까? 그래서 여기를 K라고 하면은 얘는 몇이야? A의 K야. 그지?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T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값은 뭐가 되냐면은 A의 K 플러스 T가 된다고.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은 얘는 A의 K 곱하기 A의 T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에다가 얘만큼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야, 더해주는 게 아니라 곱해준 거야. 여기의 길이는 요 길이의 요 지수에 이 떨어진 것만큼 배가 된다.
자, 이거를 그대로 로그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에다 적용하면 로그는 어때?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또 똑같아.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t라고 하고 얘를 로그의 a의 x라고 한다면, 이걸 로그 ax라고 한다면은 이 길이의, 여기 있는 이 긴 길이는 이 작은 길이의 a의 t 배가 된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완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제 풀 때 내가 이거 계속 써먹을 거거든? 이거 계속 써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간직할 수 있다.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서 내가 플러스 알파 하나를 오늘 더 얘기해 줄 거야.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요거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만약에 요 녀석 앞에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잖아. 뭐 K라는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잖아. K라는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야, 만약에 그럼 요런 K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얘 배가 아니라,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A의 K분의 T 배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이 요 앞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치? 이 녀석이 요 앞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잘 기억을 하세요. 요 녀석 앞으로 딱 들어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앞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뚱뚱해져. 이렇게 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좀 점점 더 작아진다고, 적어진다고.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이게 왜냐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크기 자체가. 얘가 지금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가는 숫자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 비율 자체가.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가 t만큼 되면은 이 k가 분모로 오면서 a의 k분의 t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것 정도는 좀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 그럼 봐봐.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여기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넓이가 어때? 같아. 그러면은 얘를 밑변이고 얘를 높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얘도 2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당연히 그래.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건 로그 AX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의 점을 내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한번 알파라고 더 볼게. 요 점을. 그리고 여기다가도 점을 쭉 그어가지고 얘도 이제 얘를 볼 때, 자, 얘랑 얘 길이가 같잖아.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 다 닮음이고 닮은 비가 2대 1인 거겠지. 그치? 당연히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얘를 땡땡땡땡 낮췄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지? 근데 지금 잘 봐봐. 그럼 얘가 이 알파가 돼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야.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알파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올라갔을 때 당연히 이 알파가 나와야지 정상이겠지? 자, 쫓아오세요. 쫓아와. 근데 봐봐. 여기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돼. 자, 얘랑 얘 길이가 뭐가 돼? 얘가 2배가 됐잖아. 2배가 됐잖아. 로그 A의 X라는 녀석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2배가 됐어. 근데 우리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냐면 얘가 알파거든? 알파? 그지? 그러면은 얘는 A의 알파 제곱이 2배가 된다는 거야. 맞죠? A의 알파 제곱을 했을 때 여기보다 2배가 됐잖아. 그지? A의 알파 제곱이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지금 딱 얘가 지금 몇이야? 1이죠? 얘는 뭐 부동의 1이죠? 이거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1이에요. 그런데 봐봐. 여기하고 여기도 뭐야? 이 길이가 알파이기 때문에
A의 알파 제곱 배가 된 건데 이 A의 알파 제곱이 2배라잖아. 그럼 얘가 1의 2배라는 거야.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이해 가야 돼? 그럼 여기에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가 돼야 되고, 얘는 얘의 또 2배가 됐으니까 얘는 4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t가 4입니다. t가 4예요. 됐죠? 됐죠? 됐어요? 됐어. 그러면은 자,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자,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2라고. 근데 자, 높이는 몰라요? 높이? 모르겠지. 밑변 모르겠지만 높이가 2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 돼야 돼? 얘가 2가 돼야 돼. 그렇죠? 얘가 2가 돼야 돼요. 맞죠? 자, 볼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만나는 점.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지. 요 녀석. 만나는 점이 여기야, 여기. 여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와봤어. 쭉 와봤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만큼 갔을 때 얘보다 2배가 된 거지. 그지? 2배가 된 거야. 근데 지금 일단 K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서 지금 K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는 배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2가 있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리를 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2배. 따라서 A라는 녀석의 2분의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K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K라고 했을 때 얘가 몇이 나와야 되냐면은 얘가 2배가 나와야 돼요. 봐봐. 이 길이하고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봤을 때 얘보다 얘가 2배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2고 여기까지가 4니까 2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만큼이 돼야 돼.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K라고 뒀어. K라고 뒀을 때 얘가 2배가 돼야지 맞는 거야. 그렇죠? 얘가 2배가 돼야 돼. 자, 그럼 머릿속으로 태워올려봐. 얘가 A의 알파가 2래매. 그럼 얘는 뭐야? 2알파죠. 그죠? A의 2알파가 돼야지 2가 약분되면서 2가 나올 거 아니야. A의 알파가 2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알파야. 여기도 알파야. 그런데 3알파가 2인 거야. 3알파가 2인 거야. 알파는 뭐가 됩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3분의 2, 3분의 2, 3분의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 2알파씩 움직이면은 여기서 또 2알파를 움직이면은 얘가 몇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2알파 움직여서 2배, 2알파 움직여서 또 2배가 된 거니까. 그지? 2알파씩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2배가 됐으니까. 이건 뭐야? 3알파야. 그럼 3알파가 1이라는 것은 뭐야? K가. 이 녀석을 전체적으로 3알파만큼 올렸다는 거지. 그지? 그죠? K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3알파가 되는 거예요. 3알파가 되니까 알파에다가 3분의 2 곱하니까 K는 2. 자, 요게 또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알파. 요는 3분의 2고 우리가 T는 4. 이렇게 일단 구했고 또 뭐 구해야 되니? A를 구해야죠. 자, 봐. A의 알파 제곱이잖아. 알파가 3분의 1이라며. A의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자, A는 2의 2분의 3이고 얘는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자, A 곱하기 K 곱하기 또 뭐였니? T 이거 곱하면은 자, A는 2 루트 2 K는 2 T는 4 2는 4, 4, 16 루트 2 답은 16 루트 2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아마 답안지에서 푼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사실은 요번에 지금 수학 원 문제 애들 중간고사 때도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푼 학생들이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문제를 아예 못 건든 아이들도 있었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진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진짜 자주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써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알겠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파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게요. 자, 13번도 문제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보고 있을 테니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좀 일단 기본적인 상식부터 알고 갈게. 일단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1차 함수랑 이렇게 만난다고 치자. 만난다고 쳐. 이렇게 두 점에서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칠게. 그러면은 자, 이 두 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가운데점, 여기랑 여기랑 가운데점, 여기에서의 접선이 항상 얘네 둘이가 평행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얘 두 점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 반으로 나눈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점에, 반으로 나눈 이 녀석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항상 평행하게 돼 있어.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평행해.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가운데 점을 딱 가지고 나누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면적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것 처음 들어? 자,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조금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걸 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2차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둘게. 그리고 이 1차 함수를 내가 얘를 gx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을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은 뭐냐면은, 자,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풀면은 두 근이 얘와 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fx-gx라는 0이라고 뒀을 때 이때 두 근이 얘랑 얘거든? 이 x값 했을 때 얘는 저거는?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0이라고 하고 방정식으로 두지 말고 2차 함수로 두면 어떻게 될까? 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두 근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2차 함수식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런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가운데를 뚝 자르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완전히 같아. 그래서 이 가운데가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요 녀석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운데로 나눴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가 완전히 같습니다. 선생님 얘네들하고 넓이가 같나요? 맞아요. 같아.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적분할 때 어떻게 돼?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뺀 경우야.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뺀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 넓이가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딱 나눴을 때 당연히 여기 두 개의 면적이 같아지고, 딱 나눴을 때 정확히 같아지고, 여기 가운데 어떻게 돼? 얘랑 평행하죠. 극값이 0이 미분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 점이 바로 얘랑 같이 평행해지는 그런 녀석이 된다라고. 자, 따라서 지금 봐. 여기 지금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3이라는 점에서 기울기를 그려보면은, 좀 기울기 이상하지만, 얘에서의 접선을 그려봤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냐면은 1이 된다는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1이 된다는 거야. 면적이 같잖아. 이 면적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얘네 둘이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얘네 둘 이것처럼 여기랑 여기의 정 가운데를 잘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정 가운데로 잘랐을 때 그 만나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얘의 접선의 기울기랑 얘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깔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뭐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어.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봐. 이 식을,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어떻게 둘 거냐? 자, 이 fx라는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자, 얘랑 같다.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꼭지점, 축의 방정식이 몇이 되냐면 3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알려줄게.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x 플러스 b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고?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이 바로 3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 가운데가 바로 3이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만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쭉 늘려놨을 때, 쭉 짜부러뜨렸을 때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은 그 중심, 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a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왜냐? 우린 미분을 알 줄 알잖아. 미분할 줄 알잖아. 그럼 얘를 그냥 미분을 해볼게. 그러면은 f'x는 2x 플러스 a잖아. x에다가 뭐? 3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6 플러스 a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얘 마이너스 5야.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얘가 요런 조건이 나왔어. 요런 조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지금 내가 색칠을 해볼게. S1이란 요 녀석하고 S2분의 1 S2 이렇게 있고 2분의 1 S2 내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전체적으로 2로 나눠줘 버리면은 자 2분의 1 S2 마이너스 S1은 3이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이 넓이에서 이 반쪽짜리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은 몇이 나온다고? 3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적분을 해봅시다. 이 적분은 뭐야? 그러면 결국 적분 어떻게 해서? 위에서 아래 걸 빼. 이 녀석에서 얘를 빼면은 얘는 플러스로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지? 얘에서 얘를 빼면 얘는 플러스로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그랬을 때 값이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자 x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 자, 얘를 dx를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나오냐?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괜찮길 바래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은 이 b 값이 뭐가 나오냐면 b가 2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풀어보면은 b가 2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 녀석은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녀석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뭡니까? 자 1 플러스 5 플러스 2가 돼가지고 답은 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14번 문제도 여러분들 풀기 전에 요거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뭐냐면은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더하면 항상 180도가 나온다는 거야. 얘랑 얘를 더해도 항상 180도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에서 얘를 다룰 때는 이면각이라는 개념으로 다뤄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얘네 둘 더하면은 180도 나오는 것처럼 얘네 둘 더하면은 180도가 나오는다는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함수 이 녀석으로 봤을 때 이런 단위원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녀석을 내가 한번 세타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마이너스가 세타가 되고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여기서부터 쭉 가면은 요렇게 가서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잘 보면 당연히 뭐야? 사인 값이 같을 수밖에 없고 코사인 값이 서로 같은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자, 여기의 사인 값과 여기의 사인 값이 항상 같아.
여기에 사인 값과 여기에 사인 값이 항상 같대. 두 번째는 여기에 코사인 값과 여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값이 항상 같대.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부호만 달라져, 코사인 자체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녀석 그리는 거예요. 내접하는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면 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내접하는 뭐가 되어 있어? 양변의 대변에 그러니까 대응하는 이 각들의 사인 값이 같다, 코사인 값이 부호만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는 너무 뻔하게도 봐봐, 이 각하고 이것도 대내각이라고 하죠. 당연히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은 거지, 그치? 그리고 요 각하고 요 각은 더해가지고 180도가 나오고, 그러면 얘랑 뭐가 같아? 사인 값이 같아. 사인 값이 무조건 같아. 그죠? 사인 값이 무조건 같잖아. 그랬을 때, 자, 요렇게 딱 구해놓고 나면은, 봐. 자, 이 삼각형에서 사인 예분의 3이 뭐야? 반지름의 2배죠. 지름이, 그러니까 여기 얘를 지금 내가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얘 반지름을 R2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R1보다 R2가 2배가 크다고 그랬어. 2배야. 거기 조건이 2배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2R1이야. 그지? 이 녀석의 반지름 그래. 그럼 여기에 사인 값은, 여기 사인 값, 자, 사인 여기 그냥,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한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사인 알파분의 3. 이 녀석과 사인 베타분의 이 녀석, 요 길이, 노란색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대 2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R1이고, 같은 게 아니죠. 얘는 2R1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가 1대 2잖아. 얘의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지금 3이니까 얘는 지금 몇이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6이야, 얘가 6. 얘가 6. 끝났죠? 왜? 우린 지금 얘만 구하면 되잖아, 지금. 왜냐면은 봐봐.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지금 다 나왔어. 그럼 이 녀석에 내가 코사인을 구해볼게, 코사인을. 자, 코사인 저거를 내가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뭐야? 2 곱하기 5 곱하기 4 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맞죠? 맞잖아. 맞으니까 얘가 정리해보면은 25, 16, 36, 2, 5, 4, 5를 없앨 수 있네. 8분의 1 맞냐? 맞냐? 2, 4, 8, 5, 36, 16 맞죠? 맞아요. 8분의 1이 맞냐? 맞아요. 맞아. 8분의 1이야. 8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전체 삼각형에서 얘가 8이고 얘가 4잖아. 그럼 저 녀석을 우리가 뭐지? 여기서는 C2구나. 자, C2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1. 이걸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구해보면은 아마 얘가 6루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내가 이거 조금 이렇게 좀 우습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있잖아. 이게 아마 나오진 않을 거야. 나오진 않을 건데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요건 한번 기억을 좀 하고 있어. 뭐냐면은 어떤 원이 있고 너희들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애들이야. 자, 여기서 요렇게 우리가 선을 그으면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자, 얘 곱하기 얘 한 거하고 얘 곱하기 얘 한 것이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 이거 그냥 공식이야. 공식처럼 암기를 해.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거 잘 나오지는 않아. 잘 나오진 않는데 원 안에 현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자, 얘 곱하기 얘 한 거하고 얘 곱하기 얘 한 것도 항상 같아요. 이런 그냥 특징이 있어.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난 사실 이걸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얘를 이제 구하기가 없더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구할 수가 없었고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접하는 사각형이 여러분들한테 딱 주어졌을 때,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되게 우리가 쉽게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14번도 봐봐. 13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좀 킬러 문제스러운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었던 문제였던 거야. 물론 15번이 조금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는데 이것 또한 15번급의 문제는 아니었다. 내가 보기에는. 15번 이 문제는 내가 맨 마지막, 이 15번하고 15번 문제는 내가 맨 마지막에 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 수 있도록 하고, 지금부터 이제 16번 문제도 풀게. 자, 16번부터는 또 쭉 그냥 바로바로 나갈게. 자, 16번. 자, 로그 루트 3분의 루트 3의 x, 자, 마이너스 3은 로그 3의 자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3의 2분의 1승이고 2분의 1가 자 밑에 지수는 역수가 돼가지고 하니까 얘가 2가 들어올 거고, 얘를 위로 올려버리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과 5x 마이너스 1이 같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뭐 이거는 뭐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 쉽게 나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은 0이니까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0 해가지고는 x는 10이 나올 수 있겠죠. 됐죠? 1이 안 되는 이유는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야. 그 정도는 알 것 같고. 자, 17번. 적분인데, 그냥 이게 위로 이렇게 옮기면 되죠. 이렇게 싹 옮기면은 전체를, 자, 0에서부터 a까지, 3x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dx.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야. 0이 되도록 하니까, 얘는 적분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0, 2를 a를 넣은 거니까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얘가 우리가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을 찾으면은 a제곱으로 묶은 거야. a제곱 a 마이너스 2는 0이고, a는 이제 0이 아니라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18번. 8번. 자, 서메이션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3. 자, 얘가 31에. 당연히 얘는, 자, 서메이션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5, 3, 15. 얘가 30인 거니까 얘는 뭐냐면은 1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서메이션 1부터 5까지 2AK니까 자, 2AK 더하기 자, 서메이션 1부터 5까지 BK. 자, 얘가 뭐냐면은 자, 53인데 얘가 뭐야? 얘가 30이잖아. 그러면 30을 빼주면은 이 녀석 값은 23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18번은 바로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19번도 여기서 바로 풀어볼게. 자,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해봤으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많이 해봤으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 어떤 fx라는 녀석이 최고차의 개수가 3x인 1인 3차 함수야.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뭐 이런 녀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그린다?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그린다.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그린다 이거야. 자, 됐죠?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는데 얘가 보니까 곡선 0,1에서의 접선이 자, 어떤 이 녀석이 잘 모르겠지만 자, 0,1 여기서의 어떤 접선이 여기서의 접선이야. 접선이 곡선 YF가 점 1,0에서 만난다라고 그랬어. 1,0 여기서 만난대.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이 결국 이 녀석이라는 거지. 이 녀석이 접선이 이런 녀석이라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데 자,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만난대.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 잘 꾸부려가지고는 얘 녀석하고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만나게끔 하려면은 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여기서 접하고요. 여기서 만나고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게끔 한다며. 요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의 지금 접선의 방정식, 이 방정식 이게 뭐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지. 그지? 그리고 얘는 fx라는 녀석이고. 그렇지?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같다라고 하면은, 자, fx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죠.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런 녀석이 x가 0에서는 접하고 x가 1에서는 만나고, 그럼 얘는 x의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써놓으면 되는 거잖아. 끝났네. 그지? 그렇죠? 끝났어요. 왜냐하면 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고, 자, 0일 때 접하고 1일 때 만나고야. 0일 때 접하고 1일 때 만나고,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 0일 때 접하고 1일 때 만나고. 그럼 끝났잖아. 3 구하려면 그러면 fx의 3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 했으니까 2는 3, 3은 9 곱하기 2니까 18이고 18에서 2를 뺐으니까 자, f3은 16, 답은 16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죠? 됐지? 이거는 별로 이제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진짜 자주 쓰는. 야 수능에서 접선 나오고 뭐 만났을 때 뭐 어떤 한수 하나 구하는 거는 거의 이 방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써주는 것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방법이야. 무조건이야, 이건. 알겠지? 자, 같이 보자. 자, 볼게. 자, 어떤 fx는 이런 녀석이고 gx는 이런 녀석이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는 그냥 사인 함수고 얘는 코사인 함수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 그리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그래프야. 그러니까 한번 그냥 그려보는 게 일단 제일 편해. 자, 얘를 일단 주기는 자, t파이분의 2파이가 되니까 없어지면서 t분의 2가 주기야. 그러니까 얘도 t분의 2가 주기가 되는 거고, 얘도 당연히 t분의 2가 주기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에 루트 3 곱했으니까 이 사인 그래프는 루트 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루트 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0으로 오는 녀석.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3이 곱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반전을 일으켜가지고는 마이너스 3부터 쭉 올라가서 3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녀석을 그린다는 것은 뭐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봐봐. GK, FK, 3K. 아까 어떤 K 값을 넣었을 때, 어떤 이 X에다가 K 값을 넣었을 때, F의 K의 값과 GK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만나는 점, 요 점 둘 중에 하나겠죠. 요 점과 요 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K는 봐봐. K는 양수잖아. 근데 값이 3K가 나오려고 하면 양수 값이 나와야겠지. 얘는 지금 음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여기 쭉 내렸을 때,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은, 자, K 값이 되고, 이때에 요 녀석 값이 뭐가 되냐면, 얘가 좀 그래프는 지금 좀 짜부러진 상태가 되는 거야. 3K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보시면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랑 같다라고 하기가 너무 편하게 돼 있어 지금 현재.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얘랑 얘가 지금 완벽하게 뒤에가 똑같잖아. 이 녀석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얘를 얘로 나눠주면 뭐가 돼? 탄젠트 값이 돼요. 탄젠트 값이 나온다고. 그럼 봐봐. 쟤랑 같으니까 x에다가 k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x에다 k를 넣어가지고 정리해볼게. 자, x에다 k를 넣으면은, 자, x에다가 k를 넣어서 정리하면은 아래에 있는, 자, 루트 3, 자, 사인 t 파이 k. 요 녀석이랑 마이너스 3 코사인 t 파이 k. 자, 이게 똑같은 녀석이 되고, 양변을 코사인 t 파이 k로 나누고 루트 3으로 나눠주면은, 자, 탄젠트 t
파이 k.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우리가 4분면을 기준으로 볼게요. 4분면을. 자, 여기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가 1, 4분면에 가게 될 거고요. 여기가 2, 4분면에 가, 여기가 3, 4분면에 가, 여기가 4, 4분면에 가기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 K 값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2, 4분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탄젠트가 2, 4분면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야. 맞죠? 탄젠트가 2, 4분면에 있어. 근데 봐봐.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죠? 여기가 1, 루트 3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지? 탄젠트 값이 1분의 루트 3인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당연히 60도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4, 4분면에서 보면 얘는 3분의 2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봐봐. t, k, 파이 이 녀석이 뭐냐면은 3분의 2 파이다 라고 우리가 둘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여기 있다. 답이 다 나온 거죠. 자, tk 파이가 이렇게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자 이제 tk가 뭐야? t 곱하기 k, t 곱하기 k. 자, 얘가 뭐가 되냐면은 3분의 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지금 다 됐어요. 아무거나 하나 갖다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야? 자, 루트 3 사인 t, k, 파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몇이야? 얘가 3분의 2 파이가 되니까 사인 값은 여전히 2, 4분면에서도 뭐가 돼? 플러스죠? 사인 값은 플러스야. 자, 그러면 60도이니까 얘는 사인 값이 뭐냐?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루트 3. 얘 그냥 당연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K가 되는 거죠. 그죠? 아빠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은 3K가 나온다며. K를 집어넣으면은 3K가 나온다며. 그지? 그러면은 얘가 3K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미쳤죠? 여기다 3을 곱했으니까 3이 돼야죠? 그죠? 그지? 여기다 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자, K는 뭐가 되냐면은 K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K가 2분의 1이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니까 T는 뭐가 돼야 돼요? 6분의 4가 되나? 맞냐? 6분의 4? T는 4분의 4. 3분의 4. 3분의 4가 되겠죠? T는 3분의 4.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지 얘네 둘 곱하면은 3분의 2가 나오겠네.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6분의 3 더하기 6분의 8. 요 녀석 곱하기 60. 그지? 60을 더하랬으니까 얘가 10 더했으니까 3, 8, 10. 1에다가 10 곱했으니까 110. 답은 11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문제만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잖아. 복잡해 보여가지고 좀 귀찮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딱 그냥 만나는 점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다지 뭐 어렵지는 않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다. 다음요. 야, 21번.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 틀렸으면 진짜 속상한 문제 진짜. 자, 내가 그냥 쭉 풀어볼 테니까, 야, 볼 것도 없어. 지금 나랑 한번 같이 문제 하나씩 읽어보자. 자, 21번이야. 자, 볼게. 최고 차이 개수가 0이고, F0이 0인 3차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대충, 이런 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F0은 0이니까 또, 상수항은 또 0이고, 아니면 0,0을 지난다라는 거 정도로 알 수 있어. 이 녀석과, 자, 우리 볼게. 이런 녀석과,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런 녀석과 F는 T라고 했을 때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GT라고 하겠다. GT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은 T하고 우리 이게 조건은 뭐야? GT라는 녀석과 GT-4라는 녀석을 더한 녀석이 T는 0일 때, 그리고 T는 양수 A일 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얘가 t니까 t-4는 여기에 어떻게 t-4.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4 정도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 한참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둘이 더했을 때가 계속 2 하다가 최초로 얘는 뭐 이유가 없어. 최초로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어디야? 여기. 불연속이 되겠죠. 얘가 지금 t-4가 되는 순간 불연속이 될 거야. 그죠? 불연속이지?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얘를 우리가 t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4를 떨어졌을 때 이전까지는 계속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자, 내가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원래 그냥 계속 2였어. 계속 2였다고. 계속 2였는데 자, t-4가 여기에 딱 붙는 순간 몇 개가 돼? 만난 점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돼버려.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리면서 세 개로 올라가. 그런 다음에 얘가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4가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네 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런 식이 내놓는 거야. 그러다가 봐봐. 이제는 쭉 가다가 t가 여기서 딱 만났어. t가 여기 만났어. 이렇게 색깔을 바꿔봅시다. t가 여기를 딱 만났어. t가 여기 만나고 t-4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서 만나. 자, 여기서 구멍이 갑자기 뻥 뚫리면서 5개에서 만나. 4개에서 5개에서 만나. 그러다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얘도 3개, 얘도 3개에서 만나버려. 그지? 그러면은 6개에서 또 쭉 올라가. 그러다가 또 이제 t-4가 일로 오면은 5개로 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t-4가 이거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4개로 쭉 유지가 되다가 왜냐하면 여기선 3개 만나고 여기서 또 1개가 만날 테니까 만나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3개. 왜냐하면 t가 일로 오면 하나, 둘, 3개. 3개에서 만나다가 또 이제 아예 쭉 내려와 버리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봐. 불연속 점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잖아. 근데 불연속 점이 어디야? 2개밖에 안 나온대.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걸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이거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얘가 4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지금부터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쭉 온다. 어디서? 자, 위에서부터 쭉 와. 그런데 얘가 지금 t-4가 여기 딱 닿는 순간 원래 2점에서만 만나다가 자, 2개에서 1이었다가 한 개에서 만나다가 갑자기 몇 개가 돼? 3개가 돼. 3개가 돼. 원래 2개였다가 3개가 돼. 그런 다음에 얘가 그것보다 조금 t-4가 얘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4개에서 만나. 4개. 왜냐하면 t-4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어디?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4개에서 만나. 쭉 가. 그러다가 있잖아. 얘가 t가 됐을 때 t-4가 얘가 딱 되면 뭐가 돼? 그냥 4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 여전히 4개로 딱 유지가 되는 거야. 계속 4로 유지가 쭉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자, 이제 t가 일로 왔을 때, 그럼 t-4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지? t-4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이제는 3이 된 다음에 다시 2가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2개를 더한 녀석이 불연속점점이 0과 A래. 근데 A가 뭐라고 그랬어? 양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자, 얘가 0이고 얘가 A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딱 여기 지금 t가 쭉 줄어들고 있다가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t가 쭉 올라오고 있다가 여기서 첫 번째 딱 만났을 때 t가 0일 때야.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x축이 되는 거예요. x축이 되는 거야. t가 0까지 올라왔잖아. 0까지 올라왔잖아. 그지? y가 0인 거잖아. y가 0인 것까지 딱 올라왔을 때 여기서 딱 처음으로 불연속점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다음에 자 쭉 올라가 4까지 갔을 때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여기 딱 가도 여전히 4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올라가도 여전히 4야. 그런 다음에 t-4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잖아. 그럼 t는 몇이야? 8이죠. 그럼 여기가 8이 되는 거야, 여기가. 그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얘를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얘가 t-4가 돼야 되는데 이 t-4에 해당하는 요 녀석 값이 뭐? 4니까 여기선 지금 8만큼 올라가지고 t가 8일 경우 a는 그래서 8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a는 8, a가 8일 때 우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3차 함수 그래프에 여러분들 비율 관계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냐? 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4야. 4는 뭐야? 얘가 4ak의 세제곱이라고 했죠.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a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니까 1이야. 1. 당연히 k가 1이어야지 4가 되겠지. 그러면 봐봐. 자, 얘가 지금 gf0이 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가 0,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0,0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지? 어쨌든 여기는 지금 k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 2, 3 요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여기가 x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지금 그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야? 최소값을 언제? FA의 최소값, F8의 최소값이잖아. F8의 최소값. F8의 최소값이잖아. 근데 봐봐. 여기가 0일 때는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지. 그지? 어떤 경우가 x가 8일 때 어떤 경우가 더 작은 값이 나오겠어? 얘가 0일 때가 작은 값이 나오겠죠. 얘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가 0이면 한번 올라가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니까 좀 작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일 때야 지금. 이 둘 중에는 얘가 0인 경우야. 그러니까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서 접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3에서 접하고 0인 만나니까 x-3의 제곱. 이게 fx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5를 구해야죠. 8을 넣어야죠. 그럼 8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 그러니까 200.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 줬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들을 많이 이렇게 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실제로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야. 이게 딱 봐가지고 그냥 이게 이씨 이거 뻔하잖아. 그럼 여기가 4라는 거네. 그게 바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된다면은 조금만 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문제를 있잖아. 얘들아, 오늘 이렇게 했잖아. 집에 가서 반드시 오늘 했던 것들을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고 지금 새로 가르쳐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것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 어차피 지금 이 수업 계속하면서 오늘 했던 얘기 여러 번 다시 반복하게 되긴 될 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너희들 지금 지난 좀 한 달 정도 지났기는 했지만 아예 그냥 저게 뭔 소리냐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어쨌든. 알겠지? 자, 22번. 이거 완전 노가다 문제입니다. 자, 22번. 이게 노가다 문제야. 자, 가에서 A1 곱하기 A2가 자,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1과 A2는 부호가 같다. A1, A2는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의 n 플러스 1은 an의 제곱 이건 먼저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n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an 플러스 3 얘는 an이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얘네 둘이가 전부 다 음수라면, 혹시 음수라면, 봐봐. 얘가 음수면은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제곱이 될 거야. 그럼 다음 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지? 얘가 음수면은 얘가 양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은 안 돼. 그래서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 얘가 양수가 돼가지고 나오고 얘가 또 양수가 돼가지고 나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1이 음수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1과 A2는 모두 양수입니다. A1과 A2는 모두 양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로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A2가 양수잖아. 그지? A2가 양수니까 요 조건이야. 요 조건. 그렇기 때문에 A3, 나 이제 하도 이런 문제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적어놓은 대로 내가 쓸게. 자, A3이라는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A2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게 여기서 나와.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자,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니까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얘네, 자, A3의 제곱. 얘가 뭐냐면은 A4가 될 거야. A3의 제곱이 A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요 녀석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곱되니까 그냥 요 녀석이 나오는 거고. 자, A4가 나오는 거고. 자, A5 같은 경우는, 자, A4의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양수일 거 아니야.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 A5는 마이너스 2A4. A4는 뭐야? A3의 제곱 플러스 3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야? A3하고 A5가 같대. 그럼 얘가 있잖아. 얘가 그냥 A3이야. A3. 그럼 얘를 있잖아. 얘를 넘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 하면은 A3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A3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걸 가지고 거꾸로 유추해가지고 A1까지를 가면은 A1이 여기서 아마 8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A1은 8분의 3.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진짜 완전 노가다 문제야. 너희들 그냥 다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냥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봐. 자, 두 번째, 첫 번째로 0보다 작은 경우 나왔어요. 두 번째 A3이 0인 경우야. A3이 0인 경우. 0인 경우는 제곱해봐야 0이고 또 제곱해봐야 또 0이잖아. 그러니까 A3, A4, A5 이게 모두 다 0인 거야. 0인 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0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가? 그럼 이때는 A1이 뭐가 되냐면 4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또 갈래가 나와요. 자, A3 마이너스 2 A2 플러스 3이 자 0보다 큰 경우야. 0보다 큰 경우. 근데 0보다 큰 경우면은 A3이 0보다 큰 거니까 일단 요걸로 가야 돼. 자, A4는 마이너스 2 A3 플러스 3. 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얘가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0보다 큰지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지? 얘가 0보다 크면은 다시 한번 이 녀석을 뭘로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그럼 A5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5랑 A3이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이란다.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너무 단순한 문제가 나와. 그럼 여기 가서 나오는 A1이 뭐냐면, 여기 그냥 나 했는 대로 할게. A1이 16분의 21. 이 녀석이 제일 귀찮게 나왔어요. 이제, 해봐. 귀찮아. 왜냐하면 계속 2로 나눠주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16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1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더해가지고 답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노가다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해보셔야 돼요. 손으로 직접 다 해보라는 소리야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지? 오늘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조건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갑시다. 이 조건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갈게. 자, 일단 첫 번째 이 조건 한번 볼게. 얘는 무슨 조건이냐? 얘는 무슨 조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0 분의 f x-f0 얘가 1이다.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건데 f0이 0입니다. 두 번째 f'0은 1입니다. 요 조건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요 조건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봐봐, 얘가 지금 어쨌든 x니까 얘는 뭘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라는 녀석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돼.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fx라는 녀석은 상수항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 상수항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f0은 당연히 0이에요. f0은 0이고 f'0은 1이다. 이 두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주어진 거야. 이 조건 하나로.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녀석 이거 자주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주 등장할 거야. 얘는 gx가 어떤 함수냐라는 힌트를 주는 거야. 일단 gx는 뭐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연속함수라고 그랬어. 연속함수. 실수 전체에서 일단 연속을 하는데 gx는 어떤 함수이기도 하고 gx는 그냥 x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gx는 실수 전체에서 fx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다. 그냥 그 얘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gx는 자 봐봐, y는 x라는 그래프의 일부분과 y는 fx라는 그래프의 일부분을 내가 gx로 차용을 하겠다,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gx는 어떤 구간에서는 그냥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어떤 구간에서는 그냥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머릿속에 일단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 만약에 gx가 4차 함수니까 이런 녀석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잖아. 그럼 gx는 어떤 녀석이 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이런 녀석도 될 수 있는 거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길래 이런 녀석도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진짜 니네 맘대로 얘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아니면 그냥 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y는 저 그냥 이것만 다 해도 상관없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얘를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한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y는 x라는 그래프 이런 거, 이런 그래프라는 거, 그리고 y는 fx라는 그래프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찾아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 연속함수. 연속함수기 때문에 자 봐봐, 여기까지는 이거 할래.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일로 넘어올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얘랑 바뀌는 구간은 어디? 항상 만나는 점에서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만 바뀔 수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 점에서만 바뀌어야 된다.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러분 gx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조건은 뭐야? 조건.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가조건은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자 x-2분의 fx gx지? gx. 자 gx g, 자 2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뭐야? 2에서 gx라는 녀석은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점이야.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야. 이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아까 또 지웠네. 왜 지웠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만약에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 봐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고 쳐보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으면 여기서는 지금 어때? 미분 불가능하지.
그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됐다.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x는 2에서 얘랑 얘가 만난다는 거야. 얘랑 얘가 만나려면 2에서는 만나가지고 얘가 자기의 그 위치를 바꾼다는 거야. x로 갈지 fx로 갈지를 정하는 건데 거기서 바꾼다는 거야. 봐봐. 여기가 2라고 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요렇게 되고요. 자,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 자, x는 a. x는 자 a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자 g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gx가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최소값이 4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건 무슨 조건이죠? 이 조건 무슨 조건이야? 이 조건 원점 대칭 조건이지.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런데 4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 될 수 있습니까? 4차 함수는 죽었다 깨나도 원점 대칭이 안 되죠. Y축 대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원점 대칭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자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야 돼. X가 4, 그러니까 4, 마이너스 4. 요 뒤로는 뭐다? 얘라는 거야. 무조건. x가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무조건 y는 x라는 거야. 얘가 뭐냐?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의 상황을 한번 두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상황을 보세요. 이것도 사실 그래프 추론이기 때문에 그래프 많이 그려봤던 친구들이 분명히 유리를 할 거야. 그럼 내가 일단 몇 개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은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4차 함수라고 그래서 4차 함수라고 그랬고, 그럼 대충 우리가 대충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4차 함수가 요런 녀석이고, 자 0일 때 0 지나, 여기 무조건 지나는 녀석이야. 여기 무조건 지나는 녀석, 여기 무조건 지나는 녀석.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가 1. 그럼 이런 대충 모양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1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인 경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여기가 원점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여기가 원점인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봐봐. 얘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봐봐. 여기서 이 녀석이 원점이라고 한다면 어때? 얘 봐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어디냐면은 자 2,2에서는 무조건 만나야 돼. 무조건 만나야 돼 여기서.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2,2 여기서 무조건 만나야 되고 여기서도 무조건 만나야 돼.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런 모양이라면은 여기를 지날 수가 없지. 죽었다 깨나도 여기를 지날 수가 없지. 얘는 그냥 쭉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못 만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가능한 경우는 이거 여기 두 가지 볼게. 그럼 일단은 내가 일단 제일 유력한 게 내가 보니까 요거니까 요걸 한번 그려볼게. 요 녀석이 지금 원점인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인 경우고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만나야 되거든. 만나야 되고 어떻게 되고? 자, 만나야 되고. 자,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볼게. 그냥 자, 어떤 이 fx의 그래프를 내가 그냥 이렇게. 자, 2에서 만나야 되니까. 2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러면은 얘는 봐봐. gx라는 녀석을 내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gx는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도. 자, 이렇게 되면 문제 있습니까? 없어. 문제 없어. 봐봐. 왜냐면 최소값은 4가 여전히 맞아. 1대 원점 대칭이 되는 애가 4보다 큰 범위에서 얘네 둘이 만나야 되잖아. 얘네 둘이가 이 원점 대칭이 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 맞아. 그죠?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버리면 그때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또 저기 최고 차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나고, 그럼 딱 이런 경우 해결되죠? 자, 됩니까? 이런 경우요? 되지 않겠어요?
돼요.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가능한 경우가 없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자, 얘 말고 얘가 가져가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찍어.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만나야 돼. 여기도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접선이 뭐지? 연속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g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냐면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되고 여기에서 뭐 안 되니까 이렇게 가면은 어때? 이렇게 가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여기서도 또 하나 더 할 수 있어.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쭉 가다가 여기 거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봐봐,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 왜 그러냐면은 봐봐, 여기에서부터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뭐가 돼? 원점 대칭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봐보자. 자, 봅시다. 여기서 뭐 접선의 기울기 잘 들어왔고요. 여기서 왔고요.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미분 불가능이고, 4부터는 큰데 전부 다 뭐야? 그 원점 대칭이 지금 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경우도 될 거야.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아이씨, 머리가 좀 헷갈린다.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서 2, 4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를 2에서 만나는 걸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자, 이렇게 갔다가 먼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2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여기 접수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야 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지? 이 이후로는 계속 이 녀석이 돼야 되잖아. 여기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지? 이 녀석이 만날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하고 2, 요 바깥으로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원점 대칭이 성립해버려. 그래가지고 4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 경우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성립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실제로 지금 가능한 범위는 지금 얘하고 요 두 가지밖에는 지금 현재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요거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은 fx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어디서 돼? 봐봐. 이 녀석이고, 자, 얘가 지금 뭐냐면 y는 x는 요 녀석이고, fx는 어디서 녀석이면 요로 된 녀석이기 때문에 x의 최고차이 개수가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4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해. 그래서 x의 제곱,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여기서는, 자, fx는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접하는 거죠? 0에서 접하는 거지. 자, x의 제곱,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fx식을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g3분의 g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얘는, 자, g3분의 g 마이너스 2야.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얘는 우리가 결국 gx는 어떤 녀석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요 녀석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G의 3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3이야. G니까. 그지? G니까 여기서 여기 3이잖아. 3은 여기잖아. 그지? G의 3이고 G-2는 여기 -2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F의 2. F의 -2와 같습니다. 여기다 X에다가 -2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의 G3분의 G -2.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걸까? 자, G3은 뭐야? 3. 무조건 여기죠. 무조건 여기기 때문에 F3과 같아요. 그리고 G-2는 얘는 무조건 -2가 되겠지? 자, -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될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답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답 하나가 나오면은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더하면은 아마 -10. 얘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 나오고 얘가 -3분의 34인가 이렇게 나와. 두 개 더하면은 -3분의 33이 돼가지고 답은 -11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 그래프의 추론. 그러니까 아까 요것도 그랬고 아까 몇 번이었니? 21번. 21번도 그랬고 이 그래프를 막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그게 익숙해질 거야. 절대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익숙하게 만드는 건 지금 해야지. 나중에 뭐 시험장 가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내신 대비도 바쁘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해야 할 것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큼은 이것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